3학년 2학기 수학 2단원 삼각형. 오늘은 삼각형 단원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배웠던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보고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학 익힘책 19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를 펼쳤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4개의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형을 그릴 때에는 반드시 자를 사용해주세요. 다 풀어보았나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 그동안 삼각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복습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채점용 펜을 꺼내주세요. 1번입니다. 직각을 찾아. 이렇게 직각 표시를 해보라고 하네요.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직각과 그 이전에 각이 어떤 도형이었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점이라 그랬으니까 점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두 반직선을 그려줄게요. 그랬더니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에도 이름이 있고 변이 있고 꼭지점이 존재합니다. 편의상 이 점을 기역, 이 점을 니은, 그리고 이 점을 디귿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각의 이름은 처음 시작했던 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각의 이름을 각, 기역, 니은, 디귿 혹은 반대 방향으로 읽어서 각,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변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변, 기역, 니은 혹은 니은, 기역이라고 해도 되고 변, 니은, 디귿 혹은 변, 디귿, 니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꼭지점은 한 개가 존재하는데요. 꼭지점은 점, 니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각 중에서도 직각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직각은 종이를 반듯하게 2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이 접기 할 때 생각해보면 되겠는데요. 종이를 이렇게 한 번, 2번, 원 종이에서도 한 번, 2번 이렇게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우리는 바로 직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각에는 특별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직각은 기역 혹은 니은 모양의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혹은 직각 삼각형을,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을 갖다 댔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이 부분도 직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도 포개어지니까 직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상에서 봤듯이
각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시작된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하고, 이 각에도 이름이 있고 꼭지점이 있고 변이 다 있는 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려는 직각, 이 직각은 어떤 도형이었나요? 그렇죠. 각 중에서도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각도로 얘기하면 90도였고, 직각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역 아니면 니은 모양의 표시를 해주면 됐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세 개의 도형들에 한번 직각 표시를 해봅시다. 맨 왼쪽 도형은 이 부분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모서리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각도기로 직접 90도인지 재어봐도 좋아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도형에서는 이 부분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에서는 이 부분이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쓰면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우리 이제 2번 공부해 볼게요. 2번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형을 그려보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보기에서 설명하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우리 확인해 봐야겠죠. 보기를 봤더니 변과 꼭지점이 각각 3개라고 합니다. 이런 도형을 우리는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중에서도 두 번째 보기를 봤더니 한 각이 우리 1번에서 얘기했던 직각이라고 하네요. 삼각형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직각삼각형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인 각이 하나만 있으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직각삼각형을 그릴 때에는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모양을 보고 맞았다고 표시하면 돼요. 예시를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길다란 모양이어도 되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등등 3개의 각 중에 한 각만 90도 직각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맞은 사람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네모 안에 예각, 직각, 둔각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라고 하네요. 이거 4학년 1학기 2단원 각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각, 직각, 둔각이 어떤 각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해보겠습니다. 각도가 0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각도가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기가 90도인 각인 직각이 되고요. 이 직각보다 작은 각, 그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고 하는데 그 각의 크기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를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할 수 있겠고, 직각보다 큰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하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영상을 다 보았나요? 예각과 직각, 둔각, 세각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각의 크기였습니다. 그럼 화면에서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각보다는 크고 180도 이렇게 쭉 펴진 각보다는 작으니까 둔각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각은 만약에 90도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90도보다는 작으니까 예각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각은 우리가 아까 표시했던 기역, 니은 이 표시가 있으니까 직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맞은 사람은 동그라미 쳐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적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봤더니 화면에 나와 있는 도형의 이름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세 각 중에서 2개의 각을 알고 있고 1개의 각의 크기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각도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 때에는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각형 세 각의 합이 몇 도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확인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1학기 때 우리가 공부했던 영상을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각도기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더해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삼각형의 변을 잘라서 세 조각이 되면 그 조각들을 이어붙여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위랑 풀을 사용하지 않고 삼각형을 접어서 세 각을 모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펴진 각을 선생님이 각도기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의 각인 180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에서 보듯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각이 쭉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삼각형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각형 세 개의 크기의 합을 다 더하면 몇 도였나요? 네, 180도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50도와 70도, 그리고 모르는 어떤 네모각을 더했을 때 180도여야 한다는 뜻이고, 알고 있는 각의 크기가 50 더하기 70 해서 120도고 모르는 각을 더했을 때 180도니까 우리는 반대로 180에서 120도를 빼줘서 60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 단어는 얼핏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도형의 뜻과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등등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삼각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교과서를 펼쳐주세요.